안녕하세요. 강동성시병원 안과 김경래 교수입니다. 오늘은 포도막염이 무엇인지, 결막염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포도막염의 원인과 치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도막염은 눈 안쪽에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포도막은 신경조직인 망막과 흰자의 부분인 공막 사이에 위치하는 인체 조직으로 혈관이 풍부하게 위치하고 있으며, 카메라로 치면 조리개 역할하는 홍채, 조절에 관여하는 모양채, 안구를 암실로 만들어주고 망막 혈류에 관여하는 맥락막으로 구성이 됩니다. 한마디로 포도막염은 포도막이라는 구조물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구를 눈 바깥에서 싸주는 결막에 발생하는 결막염과 달리 눈 속 깊은 구조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실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막염과 증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막염은 여름철에 수영장에 다녀오시거나 코감기가 심하게 걸리고 나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며 눈곱, 충혈, 소양감이 흔한 증상이지만, 눈이 충혈되었을 때 대부분 결막염으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 눈이 충혈되면서 밝은 빛을 볼 때 눈이 아프신 경우, 눈 앞에 뭔가 아지랑이라든지 날파리 같은 것들이 떠다니시는 경우, 그리고 반대편 눈과 비교하셨을 때 눈 앞쪽으로 뿌연 유리병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럴 경우는 포도막염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충혈이 있을 때 단순히 결막염으로 착각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 따라 백내장이나 녹내장, 망막박리, 황반부종 등 시력적인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도막염을 결막염으로 의심하셔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셔서 저희 병원으로 방문하셨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께서 지속되는 충혈로 지역 안과를 방문하셨고, 지역 안과에서 결막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으셨으나 충혈이 호전되지 않고 뭔가 떠다니는 증상이 밝은 빛에서 증상이 더 심해져서 본원을 내원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색흑등 현미경 검사에서 망막 쪽을 보았을 때 계획충증에 의해서 그 면역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눈의 혈관 쪽으로 하얗게 염증 반응들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안구 계획충증 의심하에 혈액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최근 계획충증에 감염되어 생성된 항체가 검출되었고, 이 계획충증 약을 처방을 드렸고, 더불어서 이제 염증과 관련돼서도 항염 치료를 같이 시행하여서 크게 이제 혈관 쪽으로 보였던 병변들이 작게 감소하였고, 환자분께서도 눈의 충혈과 그리고 뭔가 떠다니는 증상들이 호전됐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생충 감염은 현대 사회에 이르러 위생이 많이 개선되면서 발생률이 감소되고 있으나, 반려견을 집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소관에 생식하는 경우, 소관에 있던 계획충증이 감염되어 안구 계획충증으로 관찰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관 생식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막염은 색흑등 현미경 검사에서 결막에 충혈이 있다든지 결막에 염증을 확인하는 반면에, 포도막염은 앞서 말씀드렸던 전방, 유리체 그리고 안구 전반적인 부분에 염증이 관찰되는지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안압을 측정하거나 산동해서 눈 안쪽을 감소한다든지 눈 CT 검사 및 형광안저 조영술과 같은 안과적인 검사 및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혈액 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포도막염은 원인에 따라 감염성, 비감염성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감염성은 눈 쪽에 직접적으로 뭔가 바이러스나 세균, 기생충 등이 감염이 돼서 발생하시는 거고, 비감염성의 경우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것들이 합병되었을 때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염성과 비감염성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포도막염도 염증이므로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항염 치료가 치료의 근간이 되지만, 감염성의 경우 원인을 처음에 제대로 감별하고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신적인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항염 치료만 시행하는 경우 질환이 악화되거나 나쁜 이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원에서 경험한 증례를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환자분께서 충혈을 동반한 밝은 빛을 볼 때 발생한 통증으로 지역 안과를 방문하셨고, 전방 포도막염 진단하에 저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였지만 호전이 없어 경구로 전신적인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으시고, 복용 후 발생한 시력 저하 및 눈앞에 뭔가 떠다니는 증상으로 본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색흑등 현미경 검사에서 눈 앞쪽과 중간 부분에 염증 세포들이 많이 관찰되었고, 주변부로 이렇게
이렇게 하얗게 나와있는 부분들이 망막에 전부 다 괴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부분들을 보고 저희는 이제 급성 망막 괴사라는 질환을 의심하게 되었고, 이럴 경우는 대부분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든지 다른 바이러스들의 2차적인 감염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전방이라고 하는 구조물에서 물을 채취해가지고 그거를 PCR 검사를 통해서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확인을 하였고, 입원하셔가지고 전신적인 항바이러스 치료제 및 경계성 레이저 치료를 하고 병변들이 많이 소실되고 시력적으로도 많이 호전된 경우입니다. 만약 지역 안과에서 포도막염으로 진단받고 스테로이드 점안제를 점안하고도 충혈이 오히려 더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눈앞에 뭔가 떠다니는 것들이 나타났을 때 원인이 감염성일 경우에는 오히려 병변이 더 악화되면서 시력을 위협받게 되는 그런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막염으로 진단받고 스테로이드 점안을 하실 때 점안 스테로이드를 쓰고도 병변이 전혀 낫지 않는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병원 안과에 오셔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도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환자분께서 충혈을 동반하면서 뭔가 떠다니는 것이 보이는 증상으로 지역 안과에 방문하셨고, 포도막염 진단하에 점안 및 경구 스테로이드를 사용 후 오히려 더 심해진 뭔가 떠다니시는 증상, 시력 저하로 본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저희가 세극등 현미경 검사에서 이분도 눈 앞쪽과 중간 부분의 염증 소견들이 관찰이 되었고, 특히 이제 앉아서 이렇게 혈관 부분 옆쪽으로 뭔가 하얗게 보이는 이런 심한 혈관초 반응들이 이제 관찰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엉가지 모양 혈관염을 의심하였습니다. 근데 엉가지 모양 혈관염의 경우 굉장히 다양한 감염성 원인들 때문에 오셨을 경우에는 원인을 감별해주기 위해서 혈액검사 및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했는데, 이분은 그 과정에서 잠복성 결핵이 의심되셔서 저희가 호흡기 내과로 의뢰를 드렸고, 항염치료와 더불어 항결핵 치료를 받으시고 나셔서 이렇게 하얗게 혈관 부분들의 염증이 있었던 부분들이 호전되고 시력도 호전되셨던 경우입니다. 평상시에 특별한 호흡기 질환이 없다고 하셔도 만약에 만성적으로 뭔가 기침이 나신다든지 이러신 경우는 한국은 아직까지는 결핵이 호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 눈 쪽으로 합병증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만성적인 기침이 있으시고 그러면서 눈에 뭔가 충혈이 있다든지 떠다니는 증상이 있으실 때는 혹시 결핵으로 인한 합병증이 아닌지 반드시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포도막염이 있다가 무조건 전신적인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 포도막의 원인이 감염성일 때는 질환을 오히려 악화시키거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검사 및 병력 정치를 통해 원인 감별이 중요합니다. 포도막염과 결막염은 초기 증상이 비슷해 가볍게 넘기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충혈과 빛을 볼 때의 안통, 뭔가 떠다니는 증상이라든지 눈앞에 뭔가 뿌연 유리병이 있는 것 같은 시력 저하 등이 나타나신다면 포도막염이 아닌지 꼭 안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포도막염은 원인과 발생 위치에 따라서 치료와 예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포도막염으로 진단받고 안약을 점안하신 후에도 증상이 악화되거나 자주 재발되는 경우 대학병원 안과에서 자세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베체트병이나 강직성 척추염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께서 충혈을 동반한 안구의 통증이라든지 시력 저하 등이 나타나실 경우에는 포도막염이라는 안과적인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로 내원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강동성심병원 안과 김경래 교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